자, 안녕하십니까. 또 저번 영상 올리고 어느덧 시간이 또 한 5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 영상, 이 투자 결과에 대한 리부트2 저배율 포트폴리오 10배 마진 피드백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항상 이렇게 회색 옷을 입느냐? 뭐 그렇습니다. 뭐 집안에 딱히 뭐 이렇게 난방을 틀어놓고 사는 게 아닌지라 뭐 좀 따뜻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 뭐야 회색 차분하고 이주 이주적인 그 판단력이 회색 그죠? 회색핏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깔맞춤 회색으로 깔맞춤 해가지고 그 뭐랄까 가장 이렇게 무난하고 차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회색 항상 이게 유튜브 영상 찍을 때 거의 뭐 트레이닝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유튜브 유니폼이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투자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지금 투자 현황이 나쁘지는 않아요. 965 965 3이니까 선글라스를 끼니까 965 3이 뭐 이 정도죠. 해가지고 약간 떨어졌나 아까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투데이 함수 해가지고 6거래일 딱 지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10종목 마진 투자 해가지고 등락은 초기 진입가 대비 6.4%, 9.27%, 1.92%, 4.26%, 뭐 10% 해가지고 전체 평균은 6.64% 올랐어요. 근데 이제 누적 수익률은 한 21.19%뭐 그 정도 올리고 있다. 좀 이렇게 정확히 이제 또 잡아보려면 이렇게 한번 갱신을 해줘야죠. 이 바이낸스가 아주 API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끌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제공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장고를 이제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로직에 이제 입력을 해두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나라 여기서 긁어가지고 뭐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현재 자 BCH 10배 맞은 핑크색 칠을 해놨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제 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알트들이 다 주가가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견인을 했죠.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ETC 뭐 비중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ETH, LTC 자 드로우 XRP 요새 유튜브에서 저 말고도 이게 워낙 핫하게 떠들어가지고 굳이 뭐 이게 XRP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자 현재가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수동으로 뭐 안 해줘도 한 2분마다인가 3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되겠지만 정확한 이제 집계 내역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뭔가 이거 장고 하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 해줬나? 이게 그걸로 나오는구나. BTC를 잘못 입력했네요. 마우스를 좀 제대로 잘 굴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죠? 순수 마진 잔고가 934달러. 현재 현황은 965달러.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스팟에 일부 이제 보조금 있으니까 긴급 투입용
그죠? 27.69달러 스팟에 이렇게 뭐야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비중 위험하거나 그런 종목 있으면 좀 이렇게 투입하려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탭을 이렇게 좀 늘려봤는데 현황들이 이제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3배에서 5배 이렇게 마진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에이다 같은 경우는 6.39% 진입가 대비 올랐어. 그래가지고 상대 수익률이 이제 마진해가지고 10.06%의 현황 이 추정평가금 대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는 잘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수익 성과비를 이제 구한 게 등락에 비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이 1.57배 정도 잘하고 있다. 뭐 그 정도죠. 근데 3x에서 5x면 최소 1.5에서 한 이 수익 성과비가 2배는 나와야 돼요. 왜냐면 좀 이렇게 곱하기로 해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9.31인데 21.5% 누적 수익률 갖고 수익 성과비가 2.31배.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수익 성과비가 아주 좋죠. 그죠? 애초 진입가 대비로 해가지고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초기 진입가 2.11%밖에 안 올렸는데 상대 수익률 12.78%. 그러니까 이건 비싸게 팔고 또 이렇게 싸게 되사고 이걸 되게 잘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죠? 제가 이렇게 팔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싸게 사는 걸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잘해가지고 굉장히 수익성가비가 6.09배에 달할 정도로 주가 대비로 꽤 성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이게 향방이 다른데 이건 4% BNB는 4% 대비 11%니까 2.8배. 도트 같은 경우가 등락이 3.63%인데 이게 7.1%밖에 누적이 안 되는 거예요. 1.96%인데 이게 수치가 낮은 종목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초기에 그 매도를 이렇게 쌌잖아요. 매도를 이렇게 쌌는데 이 범위가 한 15% 정도까지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하다 보니까 뭐 7% 8%밖에 안 됐어. 근데 이제 주가가 딱 그걸 다 뚫어버리고 올라서 한번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이제 그때 또 다시 이제 배울 뭐 한 5x 뭐 그렇게 막 맥스로 땡겨가지고 이제 다시 되사야 되는데 한참 떨어진 다음에 되사야 되는데 주가가 한 1%만 떨어지면 더 오를 것 같았고 또 뭉탱이로 산 거야. 뭉탱이로 샀는데 거기서 이제 더 안 오르고 주가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경우.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등락은 진입가 대비로 플러스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익 보고 다 팔고 다시 대샀는데 좀 높게 대사가지고 이게 막 등락이 한 2% 남았는데 상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막 7% 8% 찍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못 들어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딱 확실하게 종목마다 이렇게 수익 성과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이 매매는 좀 잘못했구나. 이 종목은 좀 매매를 잘했구나. 이게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수익 성과비가 낮은 건 그러니까 애초에 좀 매도가를 7% 8%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운용함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걸 이게 막연히 차트만 보면 사람이 모르는데 이렇게 엑셀을 통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이걸 따져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개개인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엑셀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더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는데 이더는 참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등락 자체는 꽤 우량해요 지금. 되게 하루하루 보면 재미는 없는데 많이 올랐어. 그래갖고 23.76% 해가지고 꽤 이제 누적성 값이 좋죠. 2.73.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9.35% 올랐는데 꽤 매매 잘했죠. 해가지고 3.37배.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LTC 같은 경우는 5.75인데 25% 수익이니까 이것도 꽤 선빵한 거죠.
등락 대비로 한 4.3배 이렇게 더 많이 벌었으니까 XRP 같은 경우도 꽤 잘한 겁니다. 10% 올랐는데 어, 누적 수익률이 지금 47.1 그 정도 해가지고 77달러 원금이었는데 113.27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성 값이 4.6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트론 같은 경우도 의외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트론도 꽤 6.83% 초기 진입가 올라가지고 21.09%, 3.09% 해가지고 총 결과는 현재 6.67% 올랐는데 누적 수익률은 하고 있다. 21.44%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지금 6거래일이 지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평균 수익률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최초 원금에서 시작해가지고 803달러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꾸준하게 복리로 3.29%씩 올린 결과하고 똑같다.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입출 반영해가지고 아무래도 나중에 입출할 테니까 이걸 또 잔고 탭을 또 이렇게 만들었고 한데 지금 당장은 뭐 입출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뭐 50만 원 입출하면 이제 여기 수치가 반영되게 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잔고는 139만 원이라도 내가 입출을 그러니까 인출을 50만 원 했으면 180만 원으로 친다. 그 50만 원 뺀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적 수익률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추가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런 현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수익성 값이는 전체 수익성 값이는 3.22배 그러니까 6.67% 평균 오를 동안 이 전체 열 종목이 뭐 시총은 빼고 계산한 거예요. 순수하게 주가로만 오를 동안 그죠? 총 21.44%니까 3.22배 정도 이렇게 더 뽑아내고 있다. 뭐 그런 거죠. 뽕을 뽑아내고 있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일 때 누적 수익이 불었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잡혀가지고 좀 수식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임의로 이렇게 100을 이렇게 분자 분모에 붙여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성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주가가 뭐 마이너스 99.99% 빠진다고 해도 100을 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임의로 제가 이게 때려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로직을 비교해 보면서 뭐 이 정도 뭐 주가가 한 10% 올랐을 때 뭐 5% 그러니까 누적 수익이 10% 났을 때 실제 등락은 5% 정도 했으면 뭐 수익성 값이 뭐 이 정도 나오게끔 임의로 때려 맞춘 건데 이건 제가 그냥 참고하려고 만든 겁니다. 어떤 뭐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저번 주에는 이 리플 하나 잡았었잖아요. 리플 어딨어? 아직 저 골짜기 건너편에서 개가 막 열심히 짖고 있는데 녹화 소리는 잘 안 들릴 거예요. 맨날 이렇게 계속 개소리가 들려가지고 아주 이때 이날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6일 양봉 막 뽑아 먹었는데 10배로 계속 막 쉬지 않고 그냥 다 팔아먹고 또 되사고 막 하니까 하루에 막 10% 오르면 막 100% 이상씩 막 수익이 나가지고 이때 거의 뭐 6박 7일간 3,000% 가까운 수익을 올렸었죠. 그러니까 최저점 기준으로는 3,000%, 원래 투자금 기준으로 한 2,200%인가 300%인가 뭐 그 정도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3,000% 내다가 갑자기 이제 한 6거래니까 이제 얼추 일주일 돼가는데 야 21.14%면 좀 그 막 수천 프로 수익을 보던 그 맛에 비하면 정말 이게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죠? 12월 10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대대적인 청산이 어떤 블랙코인데이라고 해야죠. 뭐 이런 날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배 종목도 가차없이 그냥 뭐 마이너스 20
24%, 26%막 이렇게 내릴 때가 있으니까 이럴 때 보면 10배 쓰면 무조건 청산. 그리고 이제 5배도 풀로 쓰면 거의 이거 청산에 가까운 수치예요. 이때 로직을 구했지만 5배도 풀로 쓰게 되면 청산이 마이너스 16%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풀매수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딱 보합해서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24%면 5배도 못 버티는 거예요. 5배. 5배 정도도 못 버티고 10배 고배율은 완전히 청산.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닥치는데 이런 장이 코인은 이 더러운 게 이걸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거죠. 이런 장이 올 때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쉽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한 게 10배에서 저배율이다. 뭐 그렇습니다. 10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바이낸스에서 이 10배 코인들은 지금 또 이렇게 수치가 잘못 나오고 있네. 여기 10배라고 원래 떠야 되는데 10배 그죠? 또 5배로 바뀌었는데 순간 이렇게 5배로 바뀌었죠. 이럴 때가 있어. 재접속하면 되는데 여기 10배로 나오죠. 바이낸스에서 10배는 그거거든요. 가장 이제 검증되고 실제 어떤 네트워크나 혹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니 뭐니 해가지고 뭐 실제 뭐 체결 뭐 그러니까 뭐 실생활에 뭐 결제 뭐 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혹은 뭐 은행과 협약이 되거나 해가지고 실제로 가장 쓰이는 코인들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코인들이 10배이기 때문에 상패당할 걱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뭐 절대적이란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뭐 99% 이상은 상패 걱정 없이 한다. 솔라나가 왜 여기서 바이낸스에서 좀 미운털이 바뀌었나? 5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고 또 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10배가 또 괜찮아요. 은근히.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걸 구한 적이 있잖아요. 자, 어느 날 이사 전날 2024년 4월 13일 날 코인들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이때 기준으로 이렇게 코인들의 시세를 그날 현재가를 구한 다음에 지금 12월 17일 7개월 지났죠. 그때 동안에 이제 주가 등락 추이를 딱 지켜보면은 이 10배 코인들은 그죠? 이 10배 코인들 10배 코인들을 막 이렇게 혹은 메이저 코인들은 다 올랐어. 비트코인도 51% 오르고 한데 그때 예전에는 좀 저시총이 떨어져도 덜 떨어지겠지 작코인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5배 종목들을 했는데 그럼 5배 종목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오른 게 없는 거야. 막 보면 막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건 상패당한 코인들 그러니까 상패율도 지나치게 많고 시총이 너무 낮으면 꼴찌 정도를 찍으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상패시키고 또 이제 새로운 종목 편입하고 좀 바이낸스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패를 당하지 않아도 막 이미 이렇게 왕창왕창 떨어져 있고 하니까 야 버틸 재간이 없는 거야. 뭐 마이너스 20%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7개월 동안 이렇게 보는데 애초에 이런 등락을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핸디캡을 감수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총도 높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잘 가는 놈들이 더 잘 간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10S 종목들의 투자자의 시장 관심이나 그런 게 평준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10X가 아니라 이미 검증 거치고 다 한 달까리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코인, 그러니까 단순한 토큰이 아니라 코인으로서 기능을 하고 어떤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10배 종목들이 가장 주가도 덜 떨어지고 우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하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 탭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3000% 막 이렇게 만드는 그 맛은 없지만 뭐 일주일 해봤자 뭐 20% 꼴랑 넘길 정도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일평균 수익률 3.3배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가장 왕도이고 청산당하지 않을 어느 좀 관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청산가 하락률은 이거 거의 정확한 건데 이 정도로 잡히죠. 아까 이걸 잘 그대로 입력하면 청산가가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끔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한데 이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3%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XRP도 계속 이렇게 잘 투자가 돼가지고 뭐 아무튼 마이너스 51% 아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이게 낮은 수치죠. 지금 뭐 이렇게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좋아져가지고 XRP가 1.26이니까 5배 시작할 때 1.25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현재는 모든 종목들을 3배는 너무 1.5인데 3배는 너무 요원한 것 같고 3배까지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당장 도달하기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4배 정도, 4배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배면 비중이 1.35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4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 수익이 나가지고 비중이 저절로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발로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 이제 매입하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시소 전략으로 이제 잔고를 조금씩 이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느린 게 아니냐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21% 수익이면 낮은 것 같지만 되게 이상적으로 매매를 잘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21%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수익 3.3% 정도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은 지금 보여주는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음, 음. 그 누적 수익률로 이 115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1년 365일을 이 누적 수익률을 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 어,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1억 3,811만 아니지 1,381만 1,782% 정도의 수익. 그러니까 13만 8,100배 정도 이렇게 자산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도달하게 될 저의 잔고는 1,591억입니다. 이 110만 원 가지고 365일 꾸준하게 하루에 3.3%씩 누적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은 굉장한 김칫국이지만 100만 원이 이 110만 원이 1,591억 원이 된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긴 힘들고 뭐 그렇죠. 왜냐면 중간중간 이제 팔고 나면 스팟으로 이체해가지고 좀 이렇게 비상금도 챙겨놔야 되고 뭐 비중 위험해질 때 딱 긴급 투입하게 비상금도 중간중간 빼놔야 되고 조금씩 이제 덜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 투자에 한 원금도 조금씩 이체해 나가야 되고 생활비도 찾아 나가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삭감시키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면 일주일 장이 그래도 우상향 장이었어요. 6일 정도면 왜 이렇게 미약하지만 우상향 장이었다. 그 우상향 흐름을 타가지고 그런데 어떤 주는 또 하락장일 수도 있고 주 자체가 그럴 때는 거의 뭐 그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보합만 그 전주하고 보합만 유지해도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주도 있을 테고 뭐 일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뭐 돈 찾고 하다 보면은 한 1% 정도만 이렇게 유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정도만 하루에 유지하면은 일단은 이 정도 하고 그죠? 이게 안 되는구나. 다시 붙이고 여기 임시로 1% 정도를 이렇게 넣어줘 보면 1을 넣어줘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거 그래도 3,778% 37배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소수점으로 붙이게 되면 단위가 억이라서 그런데 4,4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와 2%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2%씩 1년 365일 수익을 올리게 되면 3억이 되는 거야. 근데 3%씩 올리게 되면 아니지.
아, 그게 되는 거죠? 그게 1%면, 그죠? 4,400만 원. 근데 2%씩이면 15억이 되는 거고, 3%면 558억이 되는 거야. 그죠? 이 복리의 엄청난 마법. 그래가지고 3.28%면 지금 뭐 한 1494억? 그 정도 보여주는 거죠. 1400억? 하고, 뭐 그렇다. 뭐 이게 굉장한 김칫국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전망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코인 투자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뭐 주식, 지금 부동산, 기대치 수익이라도,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투자 결과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달성 지표에서 이 정도의 어떤 압도적인 뭐 이렇게 뭐 1297만 226% 정도의 이렇게 수익 성과 기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달리 뭐 투자가 있느냐 보면은 없다 그거죠. 이 정도면은 그렇죠. 코인 투자에 대해서 밤을 새서라도 연구를 해볼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또 얼마 전에 또 방문자 보니까 그 리플 코인을 샀는데 또 하필 그 오르는 기간 다 놓치고 계엄 터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간 뭐 돈백 뭐 30배 딱 들어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청산당해가지고 눈녹듯이 막 사라지는 막 했다는데 투자를 좀 잘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저도 이거 할 때는 좀 이렇게 10배도 빡세는데 10배도 이게 주가가 마이너스 15% 단기 급락 나오면 일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청산 되면은 10배에서 그거거든. 10배에서 마이너스 55% 까지고 한 45%는 원래 잔고를 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왜냐하면 단기 급락하면서 패대기 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그러니까 청산이 일어날 때 나만 청산당하는 게 아니라 우르르 다 같이 이렇게 청산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 청산가에 딱 그 청산 로지가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현물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더 그 매물이 없으면 그보다 막 몇 프로씩 낮은 막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잔고가 거의 막 제로 가까이 혹은 마이너스 90% 가까이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청산이 발생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기서 막 계속 이렇게 유지 버티고 유지하고 일부 상한할 거 상한하다 보면은 한 마이너스 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한 80% 70%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이제 청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버티기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투자는 지금 뭐 잘 가고 있고 당장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딱히 이게 뭐 돈 버는 게 나쁘진 않아요. 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건 없어요. 딱히. 근데 돈이 없어서 족 같은 일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돈이 없으면 굉장히 족 같은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촥촥촥촥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음. 돈이 많다고 뭐 즐거운 그런 건 없지만 뭐 지더라고 막 봐요. 뭐 돈 막 뭐 몇백억이니 천억이니 막 그렇게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허무한 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다고 하지만 허, 허무한 게 돈이 없어서 당장에 족 같은 거보다는 100배 난 거예요. 허무한 건 그냥 기분적 문제일 뿐이잖아. 근데 돈이 없으면 나가서 막 꽁초를 주워 먹고 주워 가지고 막 피고 막 그래야 된다고. 막 막 방구석에 막 100원짜리 막 다 장롱 밑에서 막 후라시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막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허무한 게 족 같은 것보다는 낫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돈을 버는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써야지 뭐 하는 그게 행복이라기보다는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그 일상 자체가 또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유하게 어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시간 자체가 또 의외로 즐거운 시간이에요.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장터에서 막 이렇게 야채 파는 아주머니들도 그 생업에 종사하는 그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야채를 파는 그 수익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막 맨날 보는 그 이웃 아주머니들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노가리 농단 따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재미도 있고 같이 막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고 뭔가 좀 이렇게 생활에 활력이 솟고 재미가 생기잖아. 어. 그렇고 그렇다는 거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또 이렇게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가면 된다. 971달러로 올랐고 97143. 오늘은 이 영상 녹화 정도로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짧게 뭐 이렇게 대단한 수익을 올린 건 아닌데 기대치가 참 좋은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갖고 첫 봤다가 나쁘진 않아요. 누적 수익률 3.36%면 나쁘지는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등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기 찰리맨 블로그 보면 여기 글들이 있어요. 투자 관련 이야기 글들도 있는데 제 블로그인데 제가 로그인을 못하고 있어. 몇 년째 그 해가지고 이 재테크 폴더를 보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재테크 여기에 보면 막 여러 가지 기존에 썼던 글들이 있죠. 하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얘기를 해. 야 지금 뭐 삼성전자 사면 좋냐? 어떤 종목이 좋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초보적 질문이다. 왜냐하면은 제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죠? 뭔가 저기 맥도날드 엉덩이 같은데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한다는 거야. 하는데 그런 거잖아. 이 사람이 제 아무리 뭐 삼성전자고 펀더멘탈이 좋고 뭐 과학기술 막 발전해도 이 상투에 진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깡통 차는 거야. 깡통 차는 거고 제 아무리 자코인의 뭐 혹은 뭐 쓰레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마침 이제 직전 그 반등하기 대폭등하기 딱 직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수익 거기서 그 종목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면 좋아? 이게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맹꽁이 같은 소리고 어떤 종목을 어떤 때에 들어갈까? 이게 더 정확한 질문. 그러니까 투자에서 이제 중간 정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때에 들어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상급 투자자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종목을 어떤 때에 어떤 자금 운용 방식으로 들어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게 중요하게 되냐면 그죠? 이런 거죠. 자, A라는 어떤 코인을 샀어. 그죠? A라는 코인을 사는데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어떤 때에 똑같은 때에 들어갔어. 그 기억이라는 사람하고 니은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때에 들어갔는데 뭐 이게 뭐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들어갔어. 뭐 이게 한 1,000원이고 자기가 이제 100만 원어치를 딱 들어갔다고 해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통으로 딱 그냥 들어간 거야. 통으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15% 그러니까 15% 급등하면 팔라고 이렇게 매일 매도를 내놨어. 15%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5%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지면 스탑 로스를 걸어놓은 거야. 한 달 동안. 무조건 그냥 손절한다. 스탑 로스. 걸어놨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떻게 돼? 한 달 동안 이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인 거야.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15%를 치지 않고 막 이렇게 박스권 안내에서 되게 막 변동성 터지게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딱 그래가지고 딱 그 지니까 그대로 온 거야. 그 1,000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팔지도 못하고 더 사지도 못하고 그냥 통으로 그냥 들고 있는데 한 달 뒤에도 총 잔고가 10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들고 일시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주식이나 코인을 살 때는 한 번에 통으로 사고 팔 때는 한 번에 통으로 팔고 나오고 그 전까지는 한 주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단 한 주도 더 사지 않고 그런 개념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냥 100만 원인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어떤 메리트를 볼 수 있냐면 그냥 내가 그런 거죠. 팔리는 만큼만 분산 매도를 이렇게 걸어 쪼개가지고 그죠? 또 여기는 분산 매수를 거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분산 매수 뭐 이렇게 분산 매수를 거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주가를 예측하지 않고 팔리는 만큼 하루에 팔고 사지는 만큼 다시 이제 싸게 되산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몇 프로가 아니라 그냥 합기도처럼 물 흐르는 대로 그 태극권 정시처럼 이연거리 내가 주가를 예측하지 않고 그 주가의 흐름에 맡겨서 밀물과 썰물에 맡겨가지고 내가 그날 그 밀물만큼 내가 팔아먹고 썰물만큼 다시 더 싸게 사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매일 이렇게 마이너스 이상적으로 막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7%씩 오르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7%씩 떨어지고 이게 막 하루에 이폭만 해도 한 14%잖아.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만약에 한 달 내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투자 오이, 그러니까 이 전지중 호흡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이를 말한 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한 주식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한 처음은 아니라 한 10년 전 됐을 때 갑자기 문득 깨달은 건데 양방향적으로 해야지 투자는 돈이 된다는 걸 갑자기 이제 깨달았는데 그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뭐 1.2개씩 팔어. 그러다가 이제 잔고가 올라. 그럼 이제 비중이 좋아지죠. 전체 잔고가 올라가면 이제 쌓을 수 있는 게 등락이 많아져. 처음에는 한 10% 쌓다가 이제 한 17%, 20%까지 쌓아.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굵기를 변경해. 1.2개에서 1.3개, 5개. 그 다음 날은 뭐 2개.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나면 더 이제 이거 파는 것도 사는 것도 굵기를 더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결국은 그만큼 더 잔고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그대로 1,000원 했다가 뭐 매일 1,050원 됐다가 950원 됐다가 1,050원 됐다가 950원 됐다가 이걸 한 달 내내 막 반복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앞서 그 기억이라는 사람은 100만 원 그대로 가져갔는데 이 사람은 여야에 따라서 이 박스권이 진짜 변동성이 있게 터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100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1000%.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인데 1000% 수익이 나는 거야. 주가가 1원도 안 올랐는데 0.1%도 안 오르고 했는데 이 양방향 투자를 잘하다 보면 이 사람은 주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주가 수익률이 등락은 0%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누적 수익률은 나중에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1000%가 돼 있는 거야. 1000%가. 혹은 여야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진입가보다 수익은 막 수백 프로가 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게 흔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재밌는 장일 때는 코인이 5분봉으로 10% 오르고 다시 마이너스 9% 떨어지고 5분봉으로 막 그럴 때가 있어서 그지랄할 때가 그때 이제 현금 투자 현물로만 이제 투자해도 엄청나게 이게 돈이 막 빨리빨리 막 드는 굉장히 막 변동성 있는 끼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마법적인 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들고 홀딩만 하는 사람은 100만 원이 그대로 100만 원 가는 거야. 이 주가 1,000원이 그대로 한 달 뒤에 주가 1,000원이 되면. 근데 이렇게 분주하게 사고 팔고 지그재그 매매 그러니까 이 시소를 하면서 하는 사람은 이게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여야에 따라서는 1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어떤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투자자가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을 똑같은 때에 들어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그대로 본전이고 어떤 사람은 1000%가 수익이 나 있어. 어떤 자금 운용 방식으로 들어갈까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낸다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대주주처럼 계속 이 종목을 하나의 종목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지그재그 매매를 통해 가지고 코인 수량을 늘려가는 거에 집중을 해. 청산당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하겠지 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때도 있겠지만 코인 수량을 이렇게 더 늘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코인 수량이 늘린다는 건 여기서 1.2개를 팔면 이 정도의 주문을 내면 1.21개, 1.22개를 살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이게 조금씩 더 살 수 있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그렇잖아. 1.2개가 팔렸잖아. 그죠? 근데 막상 이렇게 딱 찍으려고 보면 그죠? 1.2개가 2개 팔렸잖아. 2.4개 주문이 아니라 충분히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0.05개를 더 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이 0.05개를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리로 꾸역꾸역 코인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점점 이렇게 항상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를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이거 이상적이잖아. 이 폴카닥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큰 박스권을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하면 이쯤에서 팔고 이쯤에서 대사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 평단이 굉장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단 계산이 쉽지가 않은데 끊임없이 사고 팔고 내선 쉽지 않은데 확실한 거는 장고가 이때 이제 장고보다 이때 장고가 더 늘어나 있고 다시 이때가 오면 올랐다 이제 싸게 사는 걸 반복했을 때 이때 장고가 더 확 늘어나 있고 그게 이제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는 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마냥 이렇게 오른다는 게 오르기만 하는 장이 좋은 게 아니라 하루 내에서도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박스권을 보여주면 통으로 매매해가지고 그냥 한 날 한시에 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찾아먹을 게 없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도 한 달 내내 하면은 주가가 보합을 가더라도 한 달 후에 찾아먹을 게 막 1000%씩 이렇게 찾아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때에 어떤 자금 운용 방식으로 들어갈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금 배분 운용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적립식 매수가 좋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평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갖고 적립식 매수도 좋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소액 가지고 하기에는 또 다시 이제 쪼개가지고 뭐 100만 원을 애초 투자금이 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5만 원씩 해가지고 나중에 뭐 1년 뒤에 50% 수익이 나봤자 뭐 할 거 아냐고. 한 30만 원, 50만 원 넣었을 때 50% 수익 나면 한 25만 원 정도인데 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 뒤에 6개월 뒤에 25만 원 벌라고 코인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보다 굉장히 이제 그걸 이제 굉장히 이제 한 100배 가속으로 한 게, 100배 가속 모드로 한 게 결국에는 궁극의 투자법이 이거다. 해가지고 양방향 투자를 그러니까 고려해야 된다. 모든 투자자가 초보 투자자가 항상 그래. 어느 날 한 달 한시에 무조건 풀 100%를 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홀딩이야. 단 한 주도 가격이 낮아질 때 더 안 살라고 그래. 또 어느 날 일시에 다 이걸 팔아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잘하면 있잖아요. 이게 마진은 좀 쉽지 않은데 현물에서 그러니까 내 현물 순수하게 100%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60% 손실 보고 있는 것도 원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게 한 2달 정도 걸릴 수 있을 뿐인데 그러고 이렇게 사고팔고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날 등락이 마이너스 3%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9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 3%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 잔고는 마이너스 1.5% 정도만 이렇게 빠져.
그러면 그날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1.5%를 선빵을 했다는 거죠. 그게 하루하루가 항상 이렇게 더 선빵을 한다는 거죠. 그 등락보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무시 못해요. 그래갖고 저는 실질적으로 한 마이너스 60%도 원금으로 이렇게 만든 방법이 있거든요.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 물려있는 마이너스 막 50% 물려있으면 물타기 할 자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데 그 물린 주식에 한 30% 떼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매도를 해. 매도를 하고 이렇게 저가에 깔고 이 지그재그 교차.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개를 팔았으면 11개로 사고 뭐 10.2개 사고 10.5개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복리식으로 이렇게 주가를 늘려가다 보면 이게 원금이 돼요. 원금 회복이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도 나는 어떤 뭐 삼성전자 A 종목에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과 USDT 이 거래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USDT는 스테이블이잖아. 스테이블이지만 그게 단순히 아무 가치도 없는 뭐 변동성이 없는 무가치한 게 아니라고. 그래갖고 항상 양방향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A코인과 USDT 거래상을 가지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을 때도 나는 A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3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뭐 30% 정도의 어떤 이 지그재그 매매를 할 수 있는 매수 잔금을 USDT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단순히 이 코인만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 코인과 함께 비중을 몇 프로 이렇게 잔여 USDT를 가지고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요.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30% 정도, 내가 70% 정도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30% 정도는 그러니까 한국 돈, 원화상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그 원화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 원화상, 삼성전자를 일부를 팔면서 일부를 싸게 살 수 있는 그 거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 코인 혹은 그 주식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잔여, 잔금, 이게 굉장히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깔아놓은 매수 잔금이 심심해서 뭐 이자 내면서 깔아놓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치면서 이만큼 쫙 팔렸어. 이걸 다시 이제 한 번에 그날 몰쳐가지고 여기에 딱 몰쳐가지고 뭉탱이로 다시 사. 그러면 평단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단이 낮아지면 비중이 확 좋아진다는 거야. 그게 뭐야? 잔고가 확 늘어난다는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진 3배니까 기대치는 뭐 XRP가 뭐 9% 올랐으면 기대치는 뭐 한 10%에서 15%에서 한 20% 정도 낼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사고팔고가 잘 되면 46% 정도 수익이 나기도 하고. 이게 원래 한 10% 정도 수익 나면 이때는 그랬거든요. 100%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6일 동안 9% 오르는 동안 이게 46% 정도 이렇게 3배나 5배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갈목할 만한 그런 일인 겁니다. 해가지고 이번 장에서 제가 이 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박스권 구간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어떤 때 어떤 자금 운용 방식으로 들어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종목을 어떤 때까지 잘 들어가도 이 자금 배분 방식, 운용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3가지까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의 뭐 주식 투자 한 10년 차에 깨달은 오이인데 이걸 진짜 무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대부분이 이게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해. 이 3번째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달리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외부 영상에서는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투자의 본질이라고. 어떤 자금 운용 방식.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면 수익률이 나는데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그러니까 때를 고려하지 않고 자꾸 막 그 엉뚱한 시점에 막 진입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펀더멘탈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전문가고 더 막 박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꼭 다 그렇게 수익을 내지는 못하는 이유가 투자에 있어서 본질, 자기가 어떤 자금 운용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서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부분을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닫고 아 이게 확실히 돈이 되고 좋은 결과를 이어지는구나를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검증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복잡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엑셀 투자를 하면서 잔고 개입을 다 하고 뭐 그러라는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떤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각 종목 간에 어떤 그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수치적으로 이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수익성값이 뭐 이렇게 따져보면서 수익성값이가 낮은 종목들은 왜 무엇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패를 했나 놓친 게 뭔가 했더니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매도 호가폭을 처음에 막 한 15% 쌓았어야 되는데 한 4% 5% 혹은 8% 너무 낮게 쌓은 종목들은 지나치게 일찍 팔리고 이제 그때 이제 되살 때 조바심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되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너무 성급하게 또 달려들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성가비가 좋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뭐야 객관적으로 이렇게 엑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이제 나타나 보이기 시작하고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래가지고 항상 어떤 투자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운에게 되면서 반복하고 막 이렇게 대박이 날 때까지 반복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뭐라도 뭐 변경점이 있고 자기가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걸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음에는 이 요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좀 이렇게 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큰 수익을 못 받기 때문에 뭐 남한테 뭐라 할 계제는 아닌데 주식 투자 성과는 뭐 1만 프로는 이미 달성했고 10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그죠? 한 3천만 원 뽑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방법 해가지고 이, 이 대대적 하락이 장이 찾아올 때 이건 버티지 못한다는 건 결론이 났어. 혹은 막 계엄 등의 단기 하락이 나타날 때 계엄 갑자기 뭐 계엄하면서 단기 하락 마이너스 15% 하면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봤는데 포트폴리오 해봐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대대적인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을 또 100만 원 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투자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한 게 결론이 난 게 저배율로 가자는 거예요. 저배율로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해가지고 좋은 수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지금 21%인데 지금 당장 그래요. 좀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한 1000% 이상 나야지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좀 발언력이 뭐랄까 신뢰성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생기는 거죠. 해가지고 아직은 뭐 방심할 때는 아니고 저 자신도 아직 뭐 좀 이렇게 또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고는 꾸역꾸역 오르고 있고 9854일 어제부터 이게 1000달러 돌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000달러 돌파가 안 되네. 어제 한 993 찍고 잤는데 다시 미끄러지는 것 같던데 얼마였지? 다시 이제 업데이트 98534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익률은 6거래일 23%, 일평균 수익 3.58%, 뭐 이상적인 경우이지만 3,824만 2,883%의 수익을 1년 정도 매일 꾸준하게 이 정도 올리면 올릴 수 있다. 그때 110만 원이 1년 뒤에 4,405억 원이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것도 일평균 수익률 구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나. 그래갖고 뭐 큰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일평균 수익률이 꾸준하게 하루 1% 이상씩은 유지할 수 있게 보고 있다. 그죠? 일평균 수익률 1%면 그래 4,400만 원이 되고 1.5%면 얼마야? 2.64억이 되고 2%면 16억 정도가 되는데 1.2% 1.25% 1.25% 정도 돼야지 1년 뒤에 1억이 되는 거네. 아무튼 좀 일평균 수익률을 좀 꾸준하게 1% 이상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추가 녹화 없이 뭐 당장에 이렇게 큰 수익 성과가 났지 않기들 리플이 지금 확실히 대장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일부 잔금을 좀 찾으면 이제 스팟으로 보내고 나면 또 크로스 마진으로 보내가지고 리플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할 때 들어가지 말고 또 이렇게 10배로 한번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성과를 내볼까 막 그런 생각도 꾸역꾸역 들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당장은 이 전체적으로 지금 파이를 키우는 거에 목표를 하고 있다. 115만 원이 6일 동안 빡세게 굴려가지고 142만 원 지금 달성하고 있다. 뭐 그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되길 바라며 또 한 주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코인 시장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초미의 관심사죠. 트럼프가 어제 보니까 또 뭐 비트코인 1만 5천 달러 이상 돌파하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이제 재임할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1억 5천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넘는 거거든요. 2억이 뭐야? 1억 5천이면 지금 환율 고려할 때 그렇다고 뭐 1,400 한 40원 정도잖아요. 곱하기 뭐 1.5 해봐. 그러면 대충 돈이 2억 1,600만 원 뭐 그 정도 또 이렇게 트럼프는 최소 그 정도 되길 바라죠. 트럼프 미디어라는 그 자회사가 백스라는 코인 거래소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좀 정경유착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도 좀 관대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집안이나 일가족들이 좀 이렇게 좀 영리적으로 해도 뭐 이렇게 문제 삼지 않는 어떤 좀 자본주의의 어떤 나라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뭐 대본이 있는 건 아니었고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산책 갔다 오고 뭐 담배 한 7가 사고 또 이제 한동안 또 집안에 짱 박혀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해야죠. 도움이 되길 바라며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찰리스리 채널 찰리맨이었습니다. 그럼